27년도로 가게 되면 이제 1000억을 넘어서게 되고, 이게 한번 발동이 걸리고 이제 완전 시장이 양산 체제로 들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조 단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순식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주말 동안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관세 관련된 얘기가 쏟아져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미증시 역시도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관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말이 많습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호관세라는 것이 뭐 관세를 매기는 게 국가 간에 좀 동일한 비율로 관세를 매기자라는 것인데, 그동안 이제 미국이 다른 국가랑 이제 관세를 서로 매길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랑 미국이랑 이제 관세를 서로 부과하는 걸 보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적게 매기는데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많이 매긴다든지, 뭐 이렇게 좀 불균형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런 불균형을 좀 타파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관세를 좀 같이 부과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관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일단은 때리고 보는 협상 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랬고 뭐 최근에도 2기 정부 때도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관세를 일단 매겼는데 뭐 입맛대로 잘 흘러가고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잘 통한다 하면 관세를 또 유예시켜 줍니다. 그래서 같이 좀 동맹국으로서 일을 좀 해나가는 국가들에게는 혜택적인 부분들도 정말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표적이 저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얘기도 좀 나오면서 많이 좀 휘청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오히려 저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철강업계나 이런 쪽이 많이 타격을 받은 것도 중국산 이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굉장히 좀 고초를 겪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관세에서 물론 보편적으로 다 피해야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이라는 국가의 철강이 만약에 이렇게 대다수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면 관세로 오는 피해보다 어찌 보면은 이 경쟁자,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타격을 입음으로써 오는 반사이익이 더 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도 이제 이 관세 얘기가 됐건 뭐가 됐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 같다,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명분만 다를 뿐이지, 뭐 불경기가 지속될 것이고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면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니까 투자가 계속 뒤로 밀립니다. 투자가 계속 뒤로 밀리면 결국 소비나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살리는 게 한계가 존재해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제 뒤로 밀리는 것이고 저성장으로 그냥 아예 딥하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점에 오게 되면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혁신업종에서 AI와 제약바이오, 로봇을 강조드렸는데, 이 혁신업종들은 금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업종들은 아직 수익을 뭐 내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대다수가 안 내고 있거나 낸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익이 아직 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투자가 정말 중요한 업종이고 막 외형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의 업종인데, 돈을 끌어와야 되는 데 있어서 고금리는 아주 어찌 보면 큰 장애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야 이런 혁신 업종들의 투자가 몰리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게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벤트들,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라고 보지만, 관세로 인한 심리적 타격으로 계속해서 로봇이나 제약바이오나 뭐 AI 이런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좀 조정이 계속 있을 겁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심지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 줄 때마다 아마 출렁이는 폭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관세로 인해서 이렇게 압박이 오고 있고 3월 달에도 뭐 인하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조정이면 주가 올라간 거 대비해서 저는 굉장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니까 그동안 못 가고 있었던 로봇주들 다른 종목들 뭐 유진 로봇이나 뭐 SM 코어, RS 오토메이션 같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섹터라는 거, 이 로봇이라는 섹터는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악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같이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당분간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야 되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없다면 로봇이라는 종목이 없다면 저는 로봇은 조금이라도 담아 나가는 게 좋다고 봐요. 1순위는 역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젠 RNM, 로보티즈, 뉴로메카, 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있죠. 그 다음에 고영, SPG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투자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봐요. 물론 로봇주들 정말 많고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종목들이 먼저 주축이 되고 다른 종목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대장격으로 움직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 말 그대로 시총이 상당히 있는 종목들이에요. 8조니, 4조니, 하이젠 RNM도 1조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저도.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벤트들이 터질 때마다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관세라는 것도 국가들 간에 어찌 보면 힘겨루기나 신경전 같은 개념이고 결국에는 다 미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대장이 그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면 거스르기는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는 계속 저항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지금 결국 견제를 해서 때리려고 하는 건 표적이 딱 중국으로 정해져 있고 동맹국가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워서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으로서 챙기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관세 때문에 피해볼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은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피해를 받는 거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피해를 훨씬 넘어서는 이익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그 힘들을 뺏어서 동맹국들한테 그리고 미국에게 뿌리는 중국이 그동안 타 시장 들어와가지고 혼란을 초래했던 저 저가 물량 공세 흔히 얘기해서 시장을 다 먹어버리려고 했던 악질적인 저 저가 물량 공세를 다 없애버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동맹국들이 나눠 먹자 이런 구조로 저는 이제 좀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철강도 좀 타격을 받고 이러지만 철강을 다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가스관이나 송유관, 정유관 이런 관련된 철강주들부터는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 반사이익이 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피해보다 그게 더 이득이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AI,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말 그대로 금리가 낮았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혁신 업종들은 지금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주가는 크게 출렁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경기가 조금씩 수치로서도 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유가 안정세가 저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공급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저는 관세를 이길 정도의 유가 하락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하락들이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관세로 인한 그런 협상 카드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물론 제 말대로 무조건 되지는
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가가 크게 출렁일 때마다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될 거라는 거. 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완전히 착 가라앉아버린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다시 살려야 되겠다. 다시 또 경기가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적극성을 보아서는 충분히 저는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거는 한번 이제 미국 증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그간 미증시가 너무 대세 상승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기술적 조정이나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불경기 모멘텀이나 관세나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면서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돈이 모일 겁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미증시가 급락하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돈이 모이냐? 일단 미증시가 급락하면 전 세계 증시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냥 무너져 버리면 무너져서 이제 사람들이 그 상황이 되면은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버려요. 아니면 금을 사버리든가.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미국은 살아남을 걸 알거든요. 기축통화국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돈을 좀 빼서 옮길 거고 그 과정 안에서 환율이 이제 안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환율 방어 실패를 좀 경험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제 미국으로 돈이 모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자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환율 방어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지고요. 환율이 치솟고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흔들림 과정 안에서 만약에 금리까지 본격적으로 아직은 안 낮추고 있는 단계였다면 그 과정 안에서 이런 혁신 업종들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걸 사라고 이게 좋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크게 무너져도 요 종목들은 크게 무너지기 전에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달성했던 그런 고점들을 모조리 갱신한다고 봅니다. 이거를 좀 예를 들어 보자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시가 급락하고 경기가 엄청난 급락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스탑이 돼버리고. 근데 그때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그 이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이제 고꾸라지면서 무너졌고 아직 기준금리 인하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 그때 이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순차적인 조치가 결국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섭게 올라가는데 이전 고점을 갱신할 정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2019년도에 2차 전지 배터리 투자한 사람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작살났지만 어찌됐죠? 고점을 갱신하고도 몇백 프로를 날아갔습니다. 아니 몇백 프로면 다행이게요. 몇천 프로를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대비하면서 현금 50%를 좀 구비하는 게 좋겠고 50% 정도는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이야 뭐 26년도 순이익 200억, 영업이익 200억도 안 되는 매출도 뭐 75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과연 27년도로 가게 되면 이게 이때는 이제 1000억을 넘어서게 되고 이게 한번 발동이 걸리고 이제 완전 시장이 양산 체제로 들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조 단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순식간입니다. 뭐 1, 2년 막 이렇게 그때 트리거 걸리는 시점부터 뭐 매출 1조 찍는 거는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요. 이게 영업이익 1조도 순식간에 찍어버립니다. 나중에 이거 막 5조, 7조 가버리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 하락 때 조정 때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급락으로 인한 조정이 나올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봇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그리고 AI 관련된 대표 종목들은 좀 담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미증시가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이게 급락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이 될지 아니면 좀 스무스하게 잘 넘겨가지고 또 우상향을 시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급락 안 나오고 그냥 이대로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담아놓고 무너졌을 때 오히려 땡큐 라고 생각하면서 담아나가는 전략이 저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에선 잠시 매매를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현금을 100% 다 확보해서 쉬는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은 게 보통 이럴 때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나중에 증시 분위기가 좋아질 때쯤 되면 그때는 로봇, AI, 제약바이오 괜찮은 종목 매수 못합니다. 이미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괜찮은 종목은 올라갈 만한 아주 우수한 기업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렇게 엄청 휘청거리는 그 과정을 견디면서 고통을 인내한 투자자들이 그 결실과 열매를 다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흔들리지 말고 투자를 이어나가시고 현금만 잘 보유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면서요.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멘탈을 잡아드리는 시간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레인보우 말고 안 간 거 좀 보면 안 될까? 근데 대장주는 계속 대장이 될 겁니다. 삼성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대장주를 무시하지 마세요. 결국 대장주가 더 많이 가고 떨어질 때도 방어력이 더 좋습니다. 내가 이제 매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정보나 엄선된 기사 그리고 자료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요 텔레그램 방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거니까 꼭 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고요.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하단에도 더보기란 여기 채널 들어오시면 여기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여기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방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자 4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구독자 4만 명 이벤트로 방금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에다가 로봇주 핵심 엄선주들을 자세히 분석해가지고 제가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있는 분들에게만 드릴 거니까 꼭 오셔서 로봇주 총정리 기업 분석 자료집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조사해서 무료로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